무려 117년 만에 서울에 폭설이 내리며 도시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설 소식이 이어지며 겨울 풍경이 펼쳐진 서울을 보며 한 캐나다 교통 전문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대체 그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꼈던 걸까요?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곳이 서울입니다. 제가 캐나다 킹스턴에서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밤새 폭설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하얗게 덮였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도시도 이제 꼼짝없이 마비되겠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거리에서 시민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버스와 지하철이 평소처럼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하나의 의문만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저는 15년간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에 익숙한 나라에서 온 저로서는 서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잠이 깨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비에 설치된 전광판에 버스와 지하철의 실시간 운행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확히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아니,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거리엔 이미 제설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이 자기 가게 앞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한 일상처럼 보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끝난 도로 위로는 버스가 다니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면 조심스럽게 눈길을 걸어 승차하는 모습, 미끄러질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모든 게 멈춥니다. 도로는 마비되고 대중교통도 멈춥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눈이 내리는 이 순간에도 도시는 계획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이런 질서와 시스템을 만들어낸 걸까요? 서울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폭설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 도시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온 이상 실질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겠죠. 새벽부터 호텔 로비에 설치된 전광판을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광판에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버스와 지하철의 위치, 도착 예상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야 할 버스와 지하철의 경로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면 여러 개의 앱을 번갈아가며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함과 효율성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류장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아침인데도 정류장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약간 지연되긴 했지만 정확히 몇 분 후에 도착할지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사유까지 친절히 안내되고 있었죠. 시민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서와 차분함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 내부가 생각보다 넓고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승객들이 서로 조용히 배려하며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탑승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환승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 모든 게 계획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역 내부는 무척 깨끗했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는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처럼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이런 시설이 없어서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모든 역에 이런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승객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들에게 길을 양보한 후 차분히 탑승했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출근길은 분주하면서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며 놀라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다음 행선지를 확인하며
저는 한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효율성과 질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에서 비롯된 걸까요? 저는 이제 단순히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이 도시의 문화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제가 알고 있던 교통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저희가 겪는 불편함이 이곳에서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이제 하나하나 직접 경험하며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숨겨진 비밀을 함께 밝혀보시죠. 이제 3단계에서는 서울의 폭설 대응 시스템과 시민들의 협력 체계를 탐구하는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나의 말. 마지막엔 여러분, 이 도시의 숨겨진 비밀을 함께 밝혀보시죠. 이런 문구 빼고 그냥 계속 자신의 입장에서 경험담 들려주듯이 작성해줘. 챗GPT의 말. 챗GPT. 서울에서의 첫 아침. 저는 직접 대중교통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구 자료로 읽었던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제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전광판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의 실시간 운행 상황을 모두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할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정보가 여러 앱으로 분산돼 있어 확인하는 데만 시간이 걸리곤 하죠. 하지만 여기는 단일화된 시스템 덕분에 훨씬 간단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날 밤 폭설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인도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역시 눈 하나 없이 말끔했고 주변 상점 주인들이 아침부터 가게 앞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니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시간을 확인했을 때 전광판에 예상 도착 시간이 표시되는 걸 보았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이 1분 늦춰지자 화면 아래에 그 이유까지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눈길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있다는 설명이었죠.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은 그 정보를 통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승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차례로 탑승하는 모습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런 풍경은 제가 살던 곳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승차 과정에서 미끄러질까 조심하는 승객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버스 내부는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탑승하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존중이 녹아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몇 정거장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환승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저는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마저도 매끄럽게 연결된 동선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 정류장이 완벽히 연계되어 있어 기다리는 시간과 불편함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적으로 설계된 체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승강장은 무척 깨끗했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시설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역에서 이 첨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승강장마다 실시간으로 운행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 다음 열차는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승객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였고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짐이 많은 승객들에게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렇게나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승객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단순히 문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이 모든 것은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대중교통의 문제들과 너무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 좋다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녹아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서울이 폭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 내렸던 눈은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었지만 도시 전체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주요 도로는 이미 깨끗했고 골목길도 대부분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우선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는 제설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믿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설차는 주요 도로를 빠르게 정리하고 있었고 주변 골목길에서는 상점 주인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인도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끝난 도로는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어 다시 눈이 쌓이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상점 주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부터 주변 상인들과 함께 가게 앞을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상점 앞을 치우는 것은 누가 강요한 것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점 주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출근길 사람들이 불편할 테니 그냥 서로 돕는 거죠. 이 단순한 말에서 이 도시가 가진 특별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런 태도가 모여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버스 정류장에서 주변 상인들이 모여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자기 일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미끄러질까 걱정한 듯 정류장 주변까지 깨끗이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시는 건가요? 한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다 그래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렇게 해야 손님도 안 다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이 도시에서의 경험은 저를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가 치워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자발적인 움직임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시스템뿐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 입구 주변은 이미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고 출근길 시민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역 입구 주변의 눈까지 자발적으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단순히 이게 우리 동네니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단순한 대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를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서울의 폭설 대응 시스템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준비가 완벽히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기상 예보를 통해 폭설이 예상되면 서울시는 미리 제설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도로와 교통시설을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체계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협력 의식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스스로 나서서 함께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서울의 교통 시스템과 제설, 체계가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마음과 태도가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기술과 사람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서울의 환승체계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강남역, 홍대 입구역처럼 환승객이 많은 주요 역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서울의 대중교통이 왜 효율적이라고 불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환승 통로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다른 노선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할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내 표지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환승 방향을 이해할 수 있었죠. 환승 통로에는 움직이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짐이 많은 승객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설은 작은 배려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움직이는 보도가 양방향으로 작동하고 평소 시간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하며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들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이런 방식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승 과정에서 놀라운 점은 단순히 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 버스로 갈아타는 승객들의 움직임이 마치 하나의 완벽한 공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 간격이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각각의 교통수단의 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한 번의 결제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단순히 시간표를 맞추는 것을 넘어 환승거리가 짧고 동선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린 후 바로 연결된 버스 정류장에서 환승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보면서 저는 이곳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간의 연계가 너무나 매끄러워서 환승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환승 통로 곳곳에 설치된 정보 스크린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큰 스크린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주변 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도착 예상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본 승객들은 미리 자신이 탈 버스를 확인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추운 밖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환승 체계를 체험하며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도시가 보여주는 환승 체계의 완벽함은 치밀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 모두 어우러졌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었죠. 이 환승 체계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 간격, 환승 통로의 설계, 그리고 시민들의 질서와 배려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배운 점들을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율성은 단순히 숫자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조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울이 몸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을 탐방하며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협조를 넘어 도시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거리를 걸으며 저는 또다시 이런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몇몇 상점 주인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정류장 앞까지 깨끗하게 치운 후 지나가던 낯선 이들에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인사까지 건네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니까요. 우리가 치우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손님들이 오다가 넘어질까봐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죠. 이 말 속에는 어떤 강요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눈이 내리면 대부분이 제설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상점 주인들은 눈을 치우는 대신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스스로 나서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도시 전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또 다른 정류장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서로 도우며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버스가 더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서는 공동체 정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가진 힘은 무척이나 커 보였습니다. 서울 교통 시스템의 완성도는 단순히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이 시스템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승하차를 돕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받고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상점 주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웃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온 교통 전문가이고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할 뿐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눈이 오면 치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것뿐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가 말한 평소대로라는 단어가 이 도시의 모든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시민들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단순한 협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움직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본질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기술과 시스템은
결국 이런 사람들의 의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또 하나의 따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버스 정류장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 승객이 잠시 멈춰 도와드렸고 어르신은 고맙다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야말로 서울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서울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시스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중심에 있는 관제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의 관제센터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고 그곳에서 본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위치는 물론 각 노선에서 발생하는 작은 지연 상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 정보와 도로 상황 역시 동시에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관제센터의 직원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대체 노선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의 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목소리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사님들의 보고나 시민들의 의견이 바로바로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첨단 기술도 결국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데이터와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사람,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설 때 저는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술이 제공하는 효율성 뒤에는 항상 사람들의 협력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서울에서 계속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또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점 주인들과 함께 새벽 제설 작업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자 모두 흔쾌히 허락하며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이웃들과 함께 도로와 정류장을 치우며 그들의 일상을 체험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제설 작업을 마친 후에는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이 서울 시민들이 가진 공동체 정신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도로니까요. 우리가 움직여야 우리 가족도, 이웃도 모두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서울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도시의 시스템으로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배려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폭설 속에서도 평소처럼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돌아갈 때 제 가방에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가득 담겨 있겠지만 진정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자료 속 숫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가짐과 공동체 정신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야말로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캐나다에서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힘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될 특별한 도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배려의 마음은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기술과 사람,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서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